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최근 내가 인공지능 콘텐츠에 대해서 인공지능 콘텐츠라 하면 이제 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콘텐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작을 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작한 것뿐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제가 미래로 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완전 자체적으로 만드는 컨텐츠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게 그 실험적인 수준이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악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반 사람이 작곡한 정도라든지 이런 수준까지도 돼 있다라고 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일반화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사례도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국내에서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 가지고 음악을 창작해서 싱글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이것도 꽤 됐네요. 사실은, 2017년에 한국 컨텐츠진흥원에서 인공지능과 음악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재밌는 이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인공지능하고 이 뮤지션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창작에 이제 그 음악 창작 관련된 거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해서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저의 이제 관심을 끌었던,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그 포자랩스라는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포자랩스라는 회사에서 한 이제 프로젝트가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요. 포자랩스는 보니까 음악뿐 아니라 소설도 인공지능으로 쓰고 이런 컨텐츠 분야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근데 포자랩스에서 이 재밌는 실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뮤지쿠스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음악을 만드는 공식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 공식대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게. 인공지능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는 이제 공식,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음악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여러 음악 데이터 들을 다 모아서 그 음악이 잘된 음악들이 어떻게 작곡이 됐나를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게 한 다음에 자기 나름의 이렇게 하면 작곡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나름의 걸 터득하게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전에 같았으면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작곡을 하려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공식대로 하면 작곡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거를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이렇게 작곡하고 이렇게 작곡하고 사람이 다 이제 일종의 명령을 해서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작곡을 하게끔 이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이걸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에 넣어주면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이 수많은 데이터를 안에 유사성이라든지 관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찾아내서 그거에 의해서 하나의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하면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그 안에 특성을 뽑아내는 거죠. 인공지능이 일종의 사람이 하던 걸 사람이 그걸 다 해서 뭔가를 했던 걸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모아주면 그 안에서 뭔가 특성을 뽑아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게 음악에 대한 작곡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곡이라든지 이런 걸 인공지능한테 주면 인공지능은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가 경험하게 된
그 음악이니까 그거의 유사성이나 관계도 이런 걸 찾아봐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음악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음악이 나오겠죠. 자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학습한 결과가 결국 그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의 뭐 뇌를 저희는 약간 본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인간의 뇌를 본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간의 뇌를 본땄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도 살면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걸 보고 이래야 점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높아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하고 저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많은 걸 공부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세상에 무지하게 많은 책을 읽은 거랑 책 한 권, 뭐 그게 굉장히 좋은 책이어야겠죠. 그거를 정말 통달하게 읽어서 한 사람 중에 물론 뭐 확률적으로는 많은 책을 읽는 분이 훨씬 더 저기 할 수 있지만 한 권의 책을 통달한 분이 훨씬 더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제가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이 메이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하여간 이 포자랩스라는 회사에서 뮤지쿠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여기서 음악을 이제 작곡을 시킨 거죠. 음악을 작곡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작곡된 음악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진짜 작곡자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턴 사이드킥이라는 그런 밴드하고 잠비나이 이름 맞을 거야 아마. 잠비나이라고 하는 그런 밴드 두 군데 그 이제 그에 보냈고 거기서 그 이제 작곡자 거기 이제 밴드들도 자기들이 편곡하고 작곡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고 그 중에 음악을 자기가 하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해서 수정을 좀 하고 자기가 약간 자기에 맞게끔 뭐 인공지능 음악을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약간 수정을 한 거 자기 스타일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정 정도 그 키워드 작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은 나는 이런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다시 포자랩스라는 회사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포자랩스에서 인공지능을 또 돌려서 작사를 한 거예요. 그 키워드가 나온 거 가지고 그 음악하고 해서 작사를 해서 인공지능이 작사한 그거를 이제 밴드한테 보내면 그 밴드에서 보고 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좋겠다든지 하는 정도로 약간의 수정을 해서 음악을 발표하고 그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행사에서 그 음악을 이제 노래하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람 뮤지션들이 협업을 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협업을 실제적으로 해외에서는 해서 창작 음악을 발표하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일상화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음악 창작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 어떤 걸 다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뭔가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음악, 가이드라인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초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음악이라든지 작사 이런 거를 사실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냐는 거는 결국 인간의 판단입니다. 내가 그게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게 뭐 자꾸 좋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고쳐도 되고, 뭐 조금만 사용하고 그래도 되니까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하는 주체라기보단 뮤지션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콘텐츠 창작에 활용하고 하는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음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사실은 뭐
내버려두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죠. 인공지능이 뭔가 그 인간 창작자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 못하든지 내가 뭐 이렇게 했던 거를 그게 도움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잘 캐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공지능으로 조금 넘어서서 더 멋진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인공지능을 컨텐츠 분야에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더 나가게 되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논의는 따로 사실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창작이라는 거하고 인공지능의 창작,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저기 할 수 있냐라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스텝의 문제라서 그거는 뭐 따로 또 제가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국내에서 있었던 좀 흥미로운 그런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협업, 뮤지션의 그런 실험,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포자랩스라는 회사가 했던 그런 게 되게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가 뭐 많이 공개는 돼 있지 않지만 이제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 쓰면서 한국 인공지능 콘텐츠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 6월에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1년이네요.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근데 이제 그때 자료를 막 찾아서 어쨌든 이제 2017년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안 거니까 그때도 되게 빠르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좀 빨리 이런 걸 도입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걸 빨리빨리 도전하는 그런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얘기 또 생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